북한 리스크와 엔화 약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환율과 주가 변동성이 급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코스피 200 변동지수는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재정, 금융, 부동산 정책이 정책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오는 11일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와 주목됩니다. 소득의 30%가 넘는 집세를 부담하는 일명 렌트푸어가 지난 2년간 48만 가구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푸어는 총 238만 4천 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전세가 68%, 보증부 월세는 27.7%를 차지했습니다. 용산개발 사업이 결국 6년 만에 무산돼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다만 코레일이 주도하는 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는 민간 출자사들이 전격 백지 투항할 경우 재논의 여지는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께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그 강도가 좀 약해졌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금 조금이나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66포인트가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 1914.03포인트입니다. 현재.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만 간만에 세 자릿수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79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이 그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1222억의 수익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1.7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낙폭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에서 상당히 많은 약을 담고 있습니다. 372억 원을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오늘은 좀 내렸습니다. 3.2원이 하락하면서 1136.9원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오르던 환율이 조금 주춤한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 증시는 하락세를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저래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 우리 증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 북한발 리스크, 과연 저가 매수 기회인지 보고요. 중소형주, 성장과 실적주 중심으로 목석 가리기에 나서야 된다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민수 차장의 내일은 1등주, 추경 17조 원대가 준비돼 있죠. 금리 인하 여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요. IT, 전자결제, 의료기기 관련주에 관심을 두자 합니다. 임병석 팀장의 추세 매매 달인, 낙폭이 큰 대형주, 또 2분기 실적 개선 추세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하고요. 또 코스닥에서 단기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정복 대표의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ICD에 대해서 다시금 듣겠습니다. 네,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내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닥은 장중한 때 520선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1900선 등락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허약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떤 전망을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 코스피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외학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좀 언더슈팅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필요 이상으로 좀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뭐 금일 낙폭을 좀 빠르게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수 1900대를 전후해서는 이제 좀 의미 있는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스닥 등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건 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신중한 스탠스가 요구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당히 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큰데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예, 이제 근본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은 옛날과는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는 게, 북한발 리스크가 좀 과거 대비해서 현저히 장기화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이제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 단기적 충격으로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뭐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군사적 긴장감 고조, 그리고 최근에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좀 북한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카드를 내보이면서 치밀하게 좀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면전과 같이 극단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대북 리스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이 최근에 또 미사일 발사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과 맞물려서 이번 주가 북한발 리스크는 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 빨리 좀 뭐 주식 시장의 상승 여부를 떠나가지고 빨리 좀 이 북한발 리스크가 좀 정리가 되고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자, 다음으로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세 자릿수로 매도 물량이 줄었다는 게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 일단 그 일본이 공격적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일단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기업들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에서 이탈해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좀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규모의 자금들이 지금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런저런 악재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한국 증시의 가격 매력도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대북 리스크만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매도세는 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자금, 대표적으로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권 자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가 매수성 자금으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이제 과거에도 많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자금의 매수세도 좀 그 유발을 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지금은 코스피가 지금 기초 체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언더슈팅 돼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의미 있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단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큽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 금통위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으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경기가 좀 완만하게나마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왔었는데 대내외적으로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압력이 고조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도 그대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 이번 달에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이 시장의 컨센서스로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통위가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출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증시라든지 투자 심리에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좀 자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워낙 허약해져 있다 보니까 작은 이슈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자,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옵션 만기일이 좀 그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프로그램 연계 물량들로 좀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도 압력은 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시장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정도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예전 수준보다는 좀 무난한 형태의 만기일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엔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저 가속화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100엔 돌파까지도 가능할까요? 엔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시 좀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연말에는 한 95엔 정도가 적정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100엔에 육박하는 부분은 뭐 정책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한번 방향을 좀 틀게 됐을 때 상당히 강하게 갔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추가적으로 좀 오버슈팅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지만 뭐 엔화 그 약세 관련된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엔 정도의 엔달러 환율이 적정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지금이 이런 환율에 대한 우려도 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앞으로 우리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또 그 전략은 또 어떤 걸 세우고 계신지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뭐 지금 지수대에서는 IT 대형주라든지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지속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다수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바탕을 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주 성장과 실적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 그걸 전망으로 깔고 투자를 임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 가리기란 말이 좀 전에 나왔듯이 선전하고 잘 달릴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자, 어떤 종목들이 1등주가 될지 내일은 1등주에서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발 리스크 또 엔저 현상 같은 악재로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힘겨워합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장중한테 520선이 붕괴되기까지도 했는데요. 자, 투자 전략 어떤 걸 세우고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막 간신히 코스피는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입니다. 참 오늘도 변동성이 참 큰 채 어떤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상 힘든 모습들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투자 심리는 계속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계속 압박만 되는 뉴스가 나오고 어떤 해빙되는 모습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 흐름들 쪽에서 거기다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부진한 뉴스들, 그리고 1사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단 흐름들이 상당히 어떤 투자 심리를 위축되는 뉴스들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하나씩 좀 짚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내일 10일 전으로 어떤 최고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예고돼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관련된 흐름들이 아무래도 내일 정점으로 어떤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말에는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이제 방한을 해서 한 12일 날 방한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다 이제 중국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한을 하면서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불안감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금 예상하는 듯이 어떤 좀 극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희가 좀 잊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경기가 부진한 모습들, 경기와 관련된 모습들에 대한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경기 부진이 가장 먼저 시장의 약세의 요인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경기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가 2.9%대 성장에서 2.3%대 성장으로 내려잡은 모습들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서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한 17조 가까운 모습들을 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목요일 날 금리 인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적극적인 정부의 어떤 흐름들이 좀 이끌어질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부진한 경기를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변화가 좀 이끌어지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사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히 지난달 BSI 그러니까 기업 실사 지수가 85로 7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는데 그런 모습들 쪽에서 실적 부진은 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개선 가능성 앞으로 1, 4분기가 저점으로 해서 개선이 되겠다는 어떤 코멘트들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엔달러 환율 지금 현재 한 100엔도 돌파도 시도할 수 있는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와 함께 외국인들 매도세 흐름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악재 투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항상 시장의 바닥은 악재가 가장 많은 데서 이루어진다는 교훈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들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들 그러니까 즉 현금 비중을 확보한 채 시장 흐름 확인하면서 다음 전략을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떤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옵션 만기일은 일단 그런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변화는 아무래도 금리 관련된 그래서 정부의 경제와 관련된 쪽에서 부양 의지가 얼마만큼 크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옵션 만기와 관련된 어떤 매물 부담이나 그런 쪽의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어떤 대외 변수라든가 어떤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모습들과 좀 더 밀접히 만져가기 때문에 그런 짧은 수급보다 조금 더 긴 모습으로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이제 1등 종목들 어떤 분야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먼저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IT주입니다. IT주는 지금 제외를 시킬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장에서 앞서 이제 1, 4분기 기업 실적들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그래도 믿을 만한 흐름은 이제 IT주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그래도 업황은 나아지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애플에서의 죄송합니다. 애플로의 그 충당금만 없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강하게 기록했을 만큼 양호한 모습들인데 똑같이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 4분기는 오히려 1, 4분기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150만 원대 밑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결제주인데요. 오늘 이제 그 전자결제 관련돼서 보안이 강화될 가능성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그 이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눌릴 때 한번 사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 복지 확대에 따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복지 확대의 수혜적인 종목들 거기다가 중국의 내수 기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춘 어떤 그 종목별 접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약한데 고스템 임플란트는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리 먼저 하락했던 측면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수급들이 살아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전 고점 영역대 한 38,000원대에서 4만원대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야를 좀 골고루 잘 살펴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1등 종목은 어디를 꼽으십니까, 요즘엔? 예,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을 계속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로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모습들, 특히 상반기에 경기도 화성에 원료 합성 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수출 전용 공장으로 활용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일본이라든가 유럽, 미국 쪽의 수출의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들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매출액이 1,200억이 넘는 모습들, 그래서 약 전년 대비해서 4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45억 원으로 한 80% 가까운 증가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적 호전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15년까지 이런 어떤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인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40% 가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만큼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지금 흐름들 쪽에서 계속 만원대 중심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눌리고 있는데 이런 쪽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2,000원대로, 그리고 손절가는 9,4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바이오 분야에서 오늘은 화일약품에 대해서 1등주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추세매매 달인 코너입니다. 추세매매 달인 임병서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포스원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난히 악재들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이고 한 4월 들어서 계속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장 코스닥 시장이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양 매수로 돌아서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좀처럼 약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일 고조되고 있는 이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일본 은행의 이제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 발효에 100달러엔까지 이제 다가서는 엔달러 환율,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지표 부진 등이 겹치면서 불안 심리를 좀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대내외 변수에 의한 불안 심리는 이제 나흘 연속 외국인의 이제 대규모 매도세로 좀 이어졌고, 이런 측면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불균형까지 부추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제 북한 리스크가 아닐까 좀 생각하는데, 최근 이제 북한의 움직임이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구글 트렌드를 좀 보면 북한과 한국 전쟁이라는 검색어 건수가 지난주에는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최대치를 이제 기록했는데, 이는 이제 연평도 이제 포격 당시보다 2~3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북한 리스크를 전과는 좀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북한 리스크가 과거와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 점은, 과거 이제 단발성 북한 돌출 행동,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소멸 후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런 측면을 좀 바라본다면,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긴장감을 장기화되고, 그리고 또 외국인의 이탈, 그리고 투자 심리 냉각 지속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예전 이제 북한 리스크와 다른 점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일본 은행 같은 경우 금융 완화 정책이 국내 외국인 수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이 좀 급등하긴 했지만 과도한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일본 경제로의 부정적 영향과 대외 이제 마찰 심화를 좀 고려할 때 엔달러 환율의 급등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시장 초점이 이제 맞춰졌던 일본 은행 회의 모멘텀이 엔달러 환율에 일단 이제 반영됐다는 점에서는 점진적인 엔저 추세로 이제 복귀하게 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 리스크가 이제 김일성 탄생일인 이제 4월 10일, 5일 긴장 국면을 이어나간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번 주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친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발 이슈가 상당히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별반 영향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현 시장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 뭐 외국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좀 떠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국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기금이라든지 국가, 지자체 등에서는 이제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강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이제 실제와는 괴리가 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기금이라든지 국가 지자체, 투자 주체가 예전처럼 국가의 입김을 반영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이들도 어느 정도 지정학적 위험이 심해진다면 굳이 매수 포지션을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스피가 뭐 1900선 자체를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도 좀 연출이 됐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일부 투자자분들은 뭐 1900선 아래로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 채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낭패를 겪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실 듯 한데요. 네. 어느 정도로 아래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50포인트까지는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끌어올린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을 좀 보고 있지만,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밀리는 추세가 나온다면 1900선을 깨고 1850포인트까지도 좀 하방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1900선이 깨졌다고 해서 이제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깨고 그만큼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듯 한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이 좀 나와줘야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국가 정책이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 여러 가지 좀 시그널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아무래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추세 매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붙든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관망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대응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현 시장 같은 경우에서 지금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과도하게 낙하하는 부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쉽게 이제 추세 매매를 따라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 주체 그리고 또 실적에 맞춰 보시는 매매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세우시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라든지 기금,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런 연기금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적 시즌만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강한 이익 창출력을 좀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또 소재 산업재 대표 종목이 시장 하락에 빠른 주가 하락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 영역에 좀 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국내 정부의 부양책 기대나 또 금통위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낙폭과대가 심했던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연초 이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초 이후 거래세 대비 강세를 보인 가운데 어느 정도 최근 신용융자 잔고 금액이 2007년 최고치 수준이 이제 육박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손절을 하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실적이 받쳐주고 수급이 나오는데도 경제 악화로 인해서 눌렸던 종목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단기 반등을 좀 노리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좀 자제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떤 추세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나마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추세 종목들 좀 말씀드릴까 하면은 네. 일단 그동안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우상향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악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그 음식료 업종을 좀 뽑아봤는데요. 뭐 대상이라든지 농심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단기 글로벌 악화로 인해서도 단기 그 축소폭이 작았고 그런 만큼 21선 부근에서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기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종목들 가져 나와 봤고요. 농심부터 한번 살펴보면 농심 같은 경우 이제 시장폭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북한 리스크 대비 좀 낙폭이 좀 어느 정도 작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매출 비중이 9%였던 삼다수 매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라면 점유율 확대로 매출 감소율은 3.7%에 거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특히 3월 시작된 이제 짜파구리 열풍으로 1분기 동사 부분이 라면 부분은 어느 정도 7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고수익 제품 고성장으로 인해서 중국 분유 고성장에 따른 이익 확대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적자 사업부 정리를 통한 수익 구조 개선 측면에서 이익 성장 가식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기회를 좀 삼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운데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요즘 들어서 뭐 빙거래라든가 오뚜기라든가 이런 그나마 좀 방어적인 그런 종목, 좀 탄탄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눈이 더 가던데요. 어떤 기업에 눈이 가십니까? 네, 오늘 제가 그 대상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 나왔는데요. 일단 대상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최근에 이제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던 속에서도 4일 연속 이제 기간의 순매수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투신에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6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다시 한번 4분기 일시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식품과 전분당 모두 빠른 매출과 이익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식품 주력적 품목 판가 인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전분당 내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이익 전망 그리고 2분기 이후 전분당 투입과 부담 완화 등으로 올해도 이익 개선 모멘텀은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1선 부근을 지지해주는 측면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그리고 61선 부근을 타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그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금일 시가보다 종가 좀 상승으로 끝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가 36,600원 이하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고점이 이제 4만원 부근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35,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포트폴리오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죠. 네, 현금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35%이고요. 지금 현재 아이마켓 코리아만이 15%로 비중이 가장 높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 밖에 에스텍파마, 바이오랜드 등 5종목이 각 10%씩으로 5종목이 50%가 채워져 있습니다. 총 65대 35로 주식 비중이 많습니다. 네, 수익을 살펴보면요. 현재 에스텍파마가 10.2%로 두 자릿수 수익입니다. 이익 실현 의견이고요. 자, 그 밖에 YG엔터, 사파이어 등이 마이너스 2%대 손실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15% 비중으로 비중이 가장 큰데 현재 4.5% 수익으로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은 각 10%씩으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방어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밖에 마이너스 5.5% 손실이 나고 있는 바이오랜드가 눈에 띕니다. 손절가 하향 조정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포트폴리오 AS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른 데보다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익 실현을 하는 이제 익절을 하는 에스텍파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장대 음봉 이틀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1선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리스크 차원에서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좀 익절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모멘텀과 상관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 차원으로 익절을 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19,000원을 깨고 18,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또 한번 이제 손실이 가장 큰 바이오랜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부 동사 같은 경우도 뭐 시장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오버슈팅으로 좀 5.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손절가 이탈은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이탈은 했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 증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 신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제 고정비 부담 완화라든지 중국 현지 설비 확보를 통한 중장기 중국 사업 성장성이 견조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초점 그리고 기금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두 번째 초점을 가지고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세 번째로 또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살펴보면 금일 좀 코스닥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제약주들이 하락하는 속에서 좀 낙폭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좀 밑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위로 좀 말아 올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YG 엔터테인먼트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터주 같은 경우들은 글로벌 경기 영향을 좀 덜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빅뱅이라든지 2NE1 공연 확대 그리고 또 싸이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 G드래곤이 일본 활동 본격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 개선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5월달 같은 경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수익 증가 또한 이제 수익성 증가에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 리스크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 이틀에 지금 낙폭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7% 정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만큼 매수하는 주체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분기부터 IT용 이제 사파이어 웨이퍼 공급이 본격화되고 LED 수요 확대라든지 전반적인 원가 개선 등을 통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신규 매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진 L&D를 좀 살펴보면 삼진 L&D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낙폭이 좀 심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 이제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 LCD 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하락하는 모습에서도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전고점 부근이 33,400원 부근을 지지해준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이나 기금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속에서는 신규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바이오랜드의 손절가 하향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어느 정도 선까지 손절가를 하향으로 조정해 잡아야겠습니까? 네, 바이오랜드를 제가 15,000원으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15,350원으로 지금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 저점이 이제 14,000원 부근을 하향 조정해서 이제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근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 전략도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뭐 눌리더라도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포트에서 에스텍파마가 10.2% 수익으로 수익을 좀 이익을 실현하는 의견을 주셨으면은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만이 유일한 수익 조건에 놓여 있는 종목이 되거든요. 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좀 더 갖고 가면 수익을 뭐 두 자릿수까지 한번 노려볼 만할까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수급을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를 타는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28,000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다만 이제 뭐 빠르게 올라온다 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받쳐주는 속에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121선 부근과 21선 부근이 수렴하고 있는 측면에서 만약 여기서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위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러분께서 대응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로 인식을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옵션 만기를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있는데 일단 뭐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낙폭이 어느 정도 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정도 이런 옵션 만기를 지나고 또 10일 전후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이제 발표한 만큼 이 부분을 이제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을 강하게 받쳐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시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악화되기보다는 이 정도의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6년 만에 이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라고 했던 용산 개발 사업. 어제 이제 코레일이 주최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이제 뭐 찬성 쪽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청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반전의 카드가 뭐 반드시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자금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게 될 은행권이라든가 또 이제 뭐 건설 회사들이라든가 굉장히 좀 어떤 손실 같은 게 예측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건설주라든지 은행주 한번 전반적으로 예전에 한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비춰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시장 주가에는 전에 한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그 부분보다는 경기 민감주로서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이 일어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건설주, 은행주들이 반등이 나올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이 심했던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산 개발 사업의 좌초 위기, 자, 이것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명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종목 대표에 단 한 종목만이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오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6.9% 수익으로 현재 ICD만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파인텍, 한글과 컴퓨터, 서원이텍, 이오테크니스 등등 모두 손실 구간입니다. 적게는 마이너스 3.8, 많게는 마이너스 8.8%까지 현재 손실이 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가 역시 오늘도 위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ICD가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CD 오늘도 수익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새로 신규 편입할 종목도 다시 ICD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가격에 편입을 해도 충분히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4,100원, 요 150원 요 가격대 편입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설명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ICD 종목이 이제 사실 이제 TFT LCD하고 AMOLED용 이제 건식 식각과 이제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를 하는 전문 업체인데,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이제 불편한 부분을 깎아내는 거라고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건식 장비의 국산화로 성공한 이제 그 정상 궤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세계 최초로 5.5세대 이제 AMOLED용 이제 HDP용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한 이제 회사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봐야 되냐면, 지금 아무래도 어제 이제 하락한 부분을 확실하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체결 강도가 있는데, 이 체결 강도 부분이 이제 100이 넘어가는 기업들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지금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말고 최근에 그 LTS라든지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주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각 장비 업체들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그 수주가 곧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그룹이 올해 이제 투자 25%를 AMOLED 분야에 집행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스마트워치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LG보다 역시 늦게 삼성전자가 OLED TV를 본격적으로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즉 중국과 LG 이 경쟁사 BOE의 이런 추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자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태블릿 PC 쪽으로도 가는 원년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IT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특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D가 아무래도 그 종목 중에서도 가장 오르지 못했으면서도 가장 그 이평선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지지해주는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자, 일단 뭐 지난주에는 13,050원에 편입을 했는데 지금 일단 방금 전에 100원이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종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점 부근을 3바닥을 지금 찍은 상황에서 3바닥을 지지하고 나서 이 올라가는 힘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 이제 11월 고점 상황을 한번 200일선을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에 좀 투매가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준다면 이번에는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선까지는 단기간에 좀 도달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 편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손절가를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내려가면 안 되는 기술적 흐름을 21선을 오늘 지지받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3,500원을 다시 한번 이탈시키지 않는 그 손절선으로 정하고요. 목표가로는 16,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이 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장이 어려울수록 종목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 여러분들도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 있는 종목이 좀 한 종목, 한두 종목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는 종목,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두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괜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네. 원일 특강 ICD 두 종목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계속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밖에 좀 다른 종목, 좀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이 후보군이 있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요. 어떤 다른 최근에 종목들이 좀 이제 있을까요? 그 이지바이오 원일 특강 ICD 3주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역시 그 OLED 관련주가 좀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ICD 같은 경우하고 또 원익 IPS 정도 이런, 그리고 LG전자 우량주 중에서는 우리가 되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흐름이 전혀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 중에 우량주를 하나 뽑는다면 LG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OLED 관련주로 했을 때 보통 LG전자 연봉을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신다면, 월봉하고 연봉을 보신다면 올해 연봉 단위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초입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역시 모멘텀이 있는 LG전자를 좀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스닥이 오늘 뭐 다시금 양봉 쪽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하도 요 며칠 네네. 전에 그냥 된서를 맞아놔가지고 코스닥 쪽은 좀 무서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대형주 L전자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보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단기간에 좀 조정이 과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지를 못하다가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좀 아침부터 계속 지금 등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는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2% 정도 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올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피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움직임 자체는 코스피하고 움직임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이 좀 받쳐주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락 조정을 받은 코스닥은 그러한 매력이 대형주 중에서 찾는다면 LG전자가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이정복 대표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한 마감 시황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